맨시티는 손흥민에게 품격을 배웠다. 손흥민 경기 도중 쓰러진 홀란드에게 다가가자 잠시 후 영국 전역 감동하며 극찬한 이유. 갈 길 바쁜 토트넘엔 손흥민 선수의 부상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몸 상태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당장 내일 새벽 뉴캐슬전을 앞두고 팀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난 웨스트햄전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경기 내내 견제를 당하다 후반 막판 끝내 쓰러졌습니다. 상대 수비가 공이 아닌 손흥민의 등에 태클을 날렸기 때문입니다. 교체돼 나간 뒤에도 고통은 이어졌습니다. 뉴캐슬전을 앞두고도 손흥민의 몸 상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일단 기다려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손흥민이 부상자 리스트에 오르지 않아 끝까지 추이를 살피고 출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언론은 손흥민 대신 최전방 공격수로 히샤를리송이 나설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손흥민의 출전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를 상대로 선발 출전해 상대의 거친 몸싸움에 부딪혀 쓰러지고 또 돌파하다 걸려 넘어지며 숱한 견제를 받았습니다. 전반 중반 헤더가 골대를 빗나간 게 아쉬웠는데 끝내 득점까진 일구진 못했습니다. 김민재가 2주 만에 선발 출전한 바이에른 뮌헨은 프랑크푸르트의 5대1 충격패를 당했습니다. 김민재는 경합 상황에서 공을 제대로 걷어내지 못해 상대 두 번째 득점의 빌미가 되는 등 부진한 끝에 가장 낮은 수준의 평점을 받았습니다. 이 선과 함께할 초대형 공격수 오나 제한 거부하지 않을 것 전망. 이탈리아 매체 TV 플레이는 8일 한국 시간 유벤투스 유니폼을 입은 블라호비치의 모험이 곧 끝날 수 있다. 그에게 결정적인 제안을 전하려는 구단은 지난 여름 그를 데려오려고 했던 토트넘이다. 라며 토트넘은 여전히 케인의 대체자를 찾고 있고 엔지 포스테코글루 58호주 감독과 경영진 모두 블라호비치가 이상적인 선수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토트넘은 유벤투스와 선수 모두에게 놀라운 제안을 할 준비가 됐다. 라고 보도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축구를 구사한다. 시즌 초반 손흥민 31, 제임스 매디슨 27 등을 앞세워 신바람을 탄 토트넘은 기록적인 출발을 보였다. 그러나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팀 분위기가 흔들렸고 최근 리그 5경기에서 1무 4패로 부진하다. 특히 손흥민을 제외하고 득점을 책임질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하다. 지난 여름 구단 최고의 공격수인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나면서 토트넘은 최전방 공격수를 간절히 찾았다. 그러나 공격수 영입에 난항을 겪었고 결국 지난 시즌 리그 한 골에 그친 히샬리송 26에게 역할을 맡겼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믿음에도 히샬리송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손흥민이 최전방으로 자리를 옮겨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데 손흥민은 1월이 되면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을 위해 카타르로 떠나야 한다. 손흥민마저 사라지는 토트넘은 1월 이적시장 기간에 득점을 책임질 수 있는 공격수를 영입할 계획을 세웠다. 현재 이들의 시선은 이탈리아로 향했다. TV 플레이는 토트넘이 유벤투스에 제시할 금액은 8천만 유로, 약 1136억 원, 다. 이 제안은 유벤투스가 수락할 수 있는 놀라운 제안이다. 블라호비치가 토트넘의 프로젝트를 받아들이고 잉글랜드로 오게끔 설득하기 위해 1,500만 유로, 약 213억 원을 연봉으로 제시할 것이다. 이는 선수가 거부하지 않을 엄청난 연봉이다. 라고 덧붙였다. 블라호비치는 세리에 A에서 가장 돋보이는 공격수다. 190cm의 큰 키를 가진 그는 박스 안에서 상대 골망을 흔들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커리어 내내 강력한 왼발킥 능력과 오프더볼 움직임을 통해 수많은 득점포를 가동했다. 폭 넓은 움직임으로 동료들과 유기적인 플레이를 선보이는 점도 그의 장점이다. 2020에서 21시즌 피오렌티나 소속으로 세리에 A 무대에서 21골을 터뜨린 후 2022년 겨울 유벤투스 유니폼을 입었다.
유벤투스에서도 득점 본능을 이어가며 2021-22 시즌에도 리그 20골 고지를 넘었다. 지난 시즌 다소 부침을 겪었으나 이번 시즌 조금씩 득점 감각을 되찾아가고 있다. 3. 옐로카드 고의였지. 맨유, 캡틴, 향한 쏟아진 분노. 0에서 7참사 1위 리버풀전 결장 위도. 맨유는 10일 이하 한국 시각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본머스와의 2023에서 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16라운드에서 0대3 완패했다. 본머스를 상대로 홈 첫 패전이다. 또 안방에서 11위 이하 팀을 상대로 3골차 이상의 패배를 당한 것은 팀 EPL 역사상 처음이다. 불명예 기록은 이뿐이 아니다. 1986년 11월 지휘봉을 잡은 알렉스 퍼거슨 전 감독은 2013년 5월까지 맨유를 이끌었다. 당시 맨유의 홈은 난공불락이었다. 27년간 34패에 불과했다. 하지만 퍼거슨 감독이 떠난 후 올드 트래포드는 동네북의 전장으로 전락했다. 이날 패배로 퍼거슨 감독 은퇴 후 홈 경기에서 35번째 패배를 당했다. 10년의 세월이 27년의 아성을 무너뜨렸다. 캡틴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도마에 올랐다. 페르난데스는 후반 39분 불필요한 항의로 경고를 받았다. 5번째 옐로카드를 수집한 그는 경고 누적으로 다음 경기에 결장한다. 바로 리버풀전이다. 맨유는 18일 원정에서 리버풀과 EPL 17라운드를 치른다. 리버풀은 9일 크리스탈 팰리스를 2대1로 꺾고 선두, 승점 37로 올라섰다. 아스널, 승점 36, 이날 에스턴 빌라에 0대1로 패하며 그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 에스턴 빌라는 3위, 승점 35에 자리하며 대격변을 예고했다. 맨유 팬들도 폭발했다. 페르난데스가 고의로 경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맨유는 가장 최근 만남인 3월 6일 리버풀 원정에서 0대7로 대패하는 대참사를 낳았다. 페르난데스는 당시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리버풀의 골잔치를 넉넉히 지켜봐야만 했다. 팬들은 페르난데스는 그의 경력에 0대7이 더 남지 않도록 고의로 옐로카드를 받았다. 리버풀 경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 옐로카드를 받았다. 페르난데스는 안필드에서 0대7로 패하는 상황을 피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떠났다고 꼬집었다. 4. 위넨 수비진, 전원 최하 평점 96, 충격적인 5실점 대패. 4년 전 악몽 재발. 바이에른 뮌헨이 프랑크푸르트에 5실점을 험납하며 무릎을 꿇었다. 수비진은 최하 평점을 피할 수 없었다. 바이에른 뮌헨은 9일 오후 11시 30분, 한국 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도이체 방크 파르크에서 열린 2023에서 24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14라운드에서 프랑크푸르트에 1에서 5로 대패했다. 이로써 뮌헨은 리그 12경기 무패 행진 10승 2무를 마감하게 됐고 시즌 첫 패배를 기록하면서 10승 2무 1패, 승점 32로 2위에 위치했다. 뮌헨은 모처럼 푹 쉬다가 왔다. 지난 2일 예정됐던 우니온 베를린과의 분데스리가 13라운드가 폭설로 인해 연기된 것. 리그, DFB 포칼,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던 뮌헨의 매우 달콤한 휴식이었고 혹사에 시달리던 김민재도 마찬가지였다. 김민재는 챔피언스 리그 코펜하겐전, 분데스리가 우니온 베를린전까지 2경기 연속 출전하지 않아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예상 밖의 경기가 펼쳐졌다. 리그 최소 실점을 달리던 뮌헨이 무려 5실점을 험납하며 대패했다. 전반 12분, 우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왔고 누사이르 마즈라위가 걷어낸 것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서 흘렀다. 파레스 샤이비가 잡아낸 뒤 슈팅한 공이 크로스바를 맞고 나왔고 오마르 마르무시가 가슴 트래핑 후 간결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계속됐다. 전반 31분, 김민재와 안스가르 크나우프가 뮌헨 진영에서 경합했는데 크나우프가 승리했다. 이후 패스를 받은 주니오르 디나 에빈베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알폰소 데이비스, 다요 우파메카노를 뚫어낸 뒤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했다. 스코어가 더욱 벌어졌다. 전반 36분, 조슈아 키미히의 중원 패스가 차단되면서 프랑크푸르트의 속공이 진행됐다.
마르무시의 패스를 받은 휴고 라르손이 우파메카노를 앞두고 접기 동작을 한 뒤 슈팅을 통해 득점했다. 미네는 전반 44분, 키미리의 추격골로 2점 차까지 좁혔지만 후반 들어 더 무너졌다. 후반 5분. 우파메카노의 전진 드리블이 잘렸고 샤이비가 좌측면 돌파 후 침투하는 에빈베에게 내줬다. 에빈베는 문전에서 간결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마지막으로 후반 15분, 마리오 괴체의 골문 앞 패스가 마르무시를 맞고 흘렀다. 이를 크나우프가 쇄도한 뒤 마무리했다. 이렇듯 각 실점 장면을 보면 대부분 수비진의 미스에서 비롯됐으며 정상적으로 막아내지 못하면서 골문을 열어줬다. 독일, 빌트는 경기 종료 후 미넨 수비진 전원에게 최하 평점을 줬다. 독일 매체는 1에서 6점까지 부여하는데 1점이 제일 높고 6점이 제일 낮다. 데이비스, 김민재, 우파메카노, 마즈라위 모두 6점이었다. 나머지 선수들은 5점이 부여됐다. 김민재는 이날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패스 성공률 93%, 공격 지역 패스 13회, 롱패스 1회 성공, 2회 시도, 태클 1회 성공, 1회 시도, 걷어내기 1회, 가로채기 2회, 리커버리 11회, 지상경합 1회 성공, 5회 시도, 공중경합 3회 성공, 3회 시도, 파울 2회 등을 기록했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은 5.3점, 최저평점 4위, 후스코어드닷컴은 5.9점, 최저평점 4위, 소파스코어는 6.2점, 최저평점 4위를 김민재에게 줬다. 미넨이 리그에서 5실점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19년 11월 이 마지막이다. 공교롭게도 그때도 프랑크푸르트 원정이었고 1에서 5 패배였다. 미넨은 4년이 지나서 또다시 굴욕적인 패배를 맛봐야만 했다.